그러면 경기도 안산 상록구의 사동 지상층 빌라고 2층 빌라 전용 면적이 20평에 방 3개 화장실 하나 20년 이상 된 이 오래된 낡은 빌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1억 300만 원. 1억 300 낙찰을 받은 거고 그때 최저가에서 얼마 더 쓴 거예요? 30만 원 더 썼습니다. 최저가에서 30만 원 얹어서 단독으로. 네. 이 집은 선생님의 4번째 월세 임대주택인 거고 그러면 선생님은 다주택자. 네. 그리고 다중채무자인데 혹시 대출은 잘 나왔어요? 잘 나왔습니다.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, 마음 자세도 편하지 않을까 네.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집은 500만 원 정도면은 깨끗하게 수리를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4개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네. 선생님이 그동안 고생한 만큼 월세는 금방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경기도 안산 상록구의 사동 지상층 빌라고 2층 빌라 전용 면적이 20평에 방 3개 화장실 하나 20년 이상 된 이 오래된 낡은 빌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1억 300만 원. 1억 300 낙찰을 받은 거고 감정가가 감정가가 1억 4천 얼마였는데 1억 4천 정도에 한 번 유찰돼서 1억 정도가 최저가였나 봐요? 네, 최저가. 그때 최저가에서 얼마 더 쓴 거예요? 30만 원 더 썼습니다. 최저가에서 30만 원 얹어서 단독으로 네. 잘 주워 먹었다라고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고 선생님도 그때 낙찰 받았을 때 4개나 낙찰을 받았지만 요거 최저가에 단독으로 오니까 아 내가 뭐 놓친 거 있나 아, 그렇죠. 괜히 두려운 마음도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면서 추가 인수납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.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놓치는 흘리는 물건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. 우리는 항상 그 사각지대를 꾸준히 입찰로 확률을 높여서 공략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이 집은 선생님의 4번째 월세 임대주택인 거고 그러면 선생님은 다주택자 네. 그리고 다중채무자인데 혹시 대출은 잘 나왔어요? 잘 나왔습니다.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네, 8,700만 원 나왔습니다. 8,700 낙찰가 대비 84% 네. 대출 받은 거고 네. 혹시 그때 조건은 좀 어땠어요? 금리가 조금 좀 그때 좀 비쌌을 때였나? 들쑥날쑥할 때 올라갈 때라서 5.2% 나왔네요. 아 5.2%. 그리고 그때 1금융 막혔을 네, 때였을 그래서 것 같네. 그 연말이고 하니까 또 영업을 또 많이 닫잖아요. 은행에서 연말 때 항상 영업을 많이 안 하니까 대출을 꺼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좋은 집을 단독으로 최저가로 받은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래도 5.2%면 훌륭하게 잘 받은 금리가 아닌가 싶고 그러면 개인 대출이라고 하셨으니까 1년 거치하는 거예요? 아니면 아니요, 거치 없이 그냥 바로 쭉 내는 걸로? 냅니다. 네. 그러면 이미 이자랑 원금을 몇 번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혹시 얼마나 납부를 하세요? 한 달에? 48만 원 정도? 48만 원 네. 합쳐서 그러면 못해도 한 20만 원 중반에서 한 30만 원 돈은 갖고 갈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. 그러면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. 채무자가 살고 계셨고요. 명도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너무너무 쉬웠습니다. 선생님 2번 물건 그 정도 명도 했으면 그거보다 난이도가 어려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기준점이 좀 낮아져 있어. 이 명도에 대해서. 거기서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. 그럴 수도 있죠. 네, 그래서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이 그런 거 저도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요거는 채무자가 거주하고 계셨던 거고 명도한 거 안에서는 좀 수월한 편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낙찰받고 바로 연락은 된 거예요? 연락은 바로는 안 왔는데 두 번째 연락 때 연락 안 주시면 문을 열 겁니다 라고 이제 공선하는 걸로 딱지를 붙이고 갔거든요. 연락처를 처음에 알아낸 건 아니었고 없었습니다. 와서 붙인 거네. 근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는 정황은 느껴졌나 봐요. 네, 확실히 느꼈었죠. 살고 있었고 전입도 돼 있었고요. 처음에는 선생님 번호 붙여놨는데 연락이 안 와서 두 번째는 강력하게 약간 으름장을 놔줬다고 생각도 들어요. 연락이 바로 왔나 봐요. 연락이 왔죠. 낙찰받고 그럼 한 얼마 정도 뒤에 연락이 온 거야? 한 달 정도? 빨리 온 편이죠. 네. 그러니까 선생님 기준점이 되게 낮다니까? 보통은 이거 붙여놨는데 연락 한 달 만에 오면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초조한데. 원래 안 오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
그거야. 아니, 저는 그러니까- 연락이 왔어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그렇지. 연락이 왔네? 그러면 되게 감사함이 생기는 건데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의 마음 상태는 네. 당연히 내가 붙여놨는데 살고 있는데 연락이 왜 안 와?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생들의 민원들이 많이 와서 당연히 안 나오는 거다. 당연히 강제집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경매를 대하면 선생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좀 수월한 편이었어요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. 그래도 한 달 만이면 훌륭하죠. 잘 된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채무자께서 그럼 어떤 얘기를 하신 거예요? 보통 두 가지만 원하잖아요. 얼마 줄 거냐, 시간 얼마 줄 거냐, 아, 돈 얼마 이상. 줄 거냐. 두 개인데 이 부분은 돈을 원하지 않더라고요. 제가 첫 번째 명도하면서 느낀 게 이제 돈 얘기를 절대 먼저 꺼내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실수를 했어요. 그래서 먼저 꺼내가지고 주게 된 사례가 있어서 먼저 절대 꺼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안 꺼냈더니 이번에는 비사비는 안 들었습니다. 안 들었고. 그래요? 네. 채무자께서는 온전히 짐 정리하고 집 알아보고 할 시간만 좀 네. 달라. 그러면 채무자분은 혹시 혼자 계셨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계세요. 그 애들을 여기서 다 키우고 애들이 이제 다 장성에서 나가시고 부부 두 분이서 사시는 얘기가 잘 통하셔서 그 시간만 기다려드렸더니 공과금도 다 정산하시고 야. 공과금도 한 30만 잡아놨었는데 또 이제 그것도 그럼 싱크대 해도 되겠다. 기분 좋게 명도를 한 나가겠다 하고 한 어느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한 거예요?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그래서 좀 야. 빨리 나가셨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가만히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에너지를 들여서 메모만 붙여놨는데 자연스럽게 연락이 왔고 이사비를 혹시라도 달라고 하면 고민은 해봤을 건데 굳이 먼저 달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줄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겉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은 것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동안 기다리면서 선생님이 이자랑 원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니까 간접적으로는 결국에 우리가 이사비를 지원한 개념이라고 우리는 노력해서 생각하는 거라고 네. 생각하기 좀 들어요. 네, 두 번 냈잖아요. 이자 2번 내는 동안 그래도 잘 약속을 지켜주셔서 본가금까지 납부를 하고 이사를 가주시고 이사 가고 나서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짐이 널브러져 있거나 애를 먹이고 나가시지는 않은 거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. 근데 짐도 하나도 없이 그래서 폐기물 값도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. 그런 케이스는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도 되게 좋아요. 저 처음이었습니다. 처음이고. 그래서 지난 물건에서 마음고생을 시킨 거가 또 여기에서 돌아온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두 번째 물건 하면서 경매를 계속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좀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.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내가 끝냈다고 하면 그거는 어쩌면 선생님이 투자랑 잘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계속 그거를 경험 삼아서 이 물건에 적용을 하니까 또 이렇게 수월하게 그냥 거의 손도 안 대고 쿠폰 개념으로 명도까지 하게 된 사례도 나오는 거 아닌가? 네. 역시